이게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지고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매뉴얼을 만들려면은 이 각 사역마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거를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거 뭐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지난번에 네팔 선교사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단기 선교사 세미나 한 과목이 거의 7, 8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단기 선교 매뉴얼을 어떻게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각 파트별로 단기 선교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팔에는 이렇게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 협의회 중심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도전만 주고 그 후에 이런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매뉴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했고요.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드는데 그 매뉴얼 안에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제자들한테 발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현지의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회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협의회 회장님이 이걸 준비를 시키는데 너무 이렇게 막연하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장단점 해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기본 베이스를 잡고 장기 선교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개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2페이지 넘기시면 네팔 선교사 협의회 단기 선교 세미나 발표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직접 원고를 만들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발표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얘기한 것을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 맨 앞 페이지 뒤에 보면 단기 선교 선교사 협의회 단기 선교 세미나 발표 정리라고 해서 제가 그걸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냥 대충 단기 선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진 이후에 2014년 4월 25일 날 지진이 일어났고 2015년 9월에 신헌법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신헌법에 뭐가 적혀 있냐 하면 종교의 자유는 이때 강제 개종은 금한다. 이게 명문화되어 있고 단 신두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팔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 몸살이는 교회는 되게 몸살이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번 기회에 강제 개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편하게 올 때는 피하자 그래서 조용히 있는 선교사님들 많고 또 다른 분들은 목숨 걸고 왔으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기 선교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단기 선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이럴 때 교회를 보호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8월달 한 달 동안에는 네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전부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단기 선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아까 우리 목사님 설명하셨더니 마음에 두려움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잡혀오면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 제가 그 종교적 상황에 보시면 2006년 4월 민주화운동으로 재헌주가 폐지가 되고 2008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대부분 그 법적인 근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종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2014년도 네팔 센서스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만든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정해야 할 헌법이 밀려서 2015년 9월에 제정이 끝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 보면 2015년 9월 20일 그 헌법 제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6월 19일 날 1년 뒤에 돌라카 지역 학교에 두 학교가 있어요. 마운틴 밸리와 모던 네팔이라는 두 학교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그 선생님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단기팀이 프로그램을 하러 이렇게 몇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온 프로그램이 아니라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학교를 이렇게 돕는다, 이런 모양으로 와서 하다가 거기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 헌법이 발표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왜냐하면 2007년 7월에 네팔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같이 종교 인정하자. 단 종교 비방은 하지 말자. 다른 종교 비방을 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어디 가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단기 선교 가가지고 도성 노방 전도하고 막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그 지역에서, 그 교회나 지역에서 가서 얘기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지를 나눠준 8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네팔 교회가 단합이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공탁금을 걸고 8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7월, 제가 여기 안 적어놨나요? 7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 7월 달에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제 개정이냐 아니냐 하는 유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가 지금 네팔 교회와 선교사들 가지고 있는 혼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가 2016년 6월 28일 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 공문 보내는 내용을 보면 2007년 8월에 부총리하고 여성아동복 사회복지 장관이 신문에다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부총리하고 여성사회아동복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지진 나고 난 뒤에 몇몇 인도인들이 아이들을 여기 와서 지진에서 고아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호스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호스텔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게 해주고 또 데려갔는데,
기자가 고발을 했어요. 그 신문에 나고 경찰이 잡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합의하에 데리고 간 건데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자가 와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우리 애를 데리고 나서 요즘 소식도 없고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자는 그냥 신문에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연관했다는 걸 우리 선교사의 협의회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매일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몇 번 했는데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도행위 금한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의 비자 갱신을 금한다. 사실은 그 활동을 금지화시키고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이나 호스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5번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의 그 위기 대책 그 위기 무슨 본부 있죠? 위기 관리 거기서 돈을 그 한국 교회에서 네팔 선교사 협의회에다가 2억을 이렇게 2억인가 얼마인가를 그 복구 부호비로 줬는데 그걸 아직도 은행에서 못 찾고 있어요.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한국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구호금이다. 그러면 정부에 내놔라. 우리가 구호하겠다. 지금 NGO 단체들이 굉장히 어려운다고 했으면 돈 막 갖다가 은행에 넣어놨는데 하나도 못 찾고 있는 그런 NGO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구호를 하느냐, 복구를 하느냐, 아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복구한다고 한 가정당 2만 루피, 한국 돈으로 한 23만 원 정도씩 나눠준 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물자를 산더미에 좀 쌓아놨다가 공항이 그 산더미에 쌓인 그 물건 때문에 비행기가 못 내릴 정도였어요. 근데 그 물건을 다 뒤로 빼가지고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있습니다만은 현지인 중에 크리스찬이 아이를 데려다가 찬송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붙잡아 가고 이 호텔 한 분이 잡혀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돈 내고 나왔는데 이분은 아직 못 나왔습니다. 저기 선교 네팔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 있고 어느 이제 의사분이 진료하다가 예수 믿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방. 자, 이런 상황에 과연 그러면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 선교 메뉴를 바꿔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그 발표 내용을 쭉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충 무슨 얘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지 교회나 현지 학교나 현지에서 과연 단기 선교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지 단기 선교가 의미가 있는 선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현지 목회자들도 만나고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거는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학교, 물론 NGO도 있고 CC도 있고 다 있지만 그냥 대부분은 이제 교회와 학교를 통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돼서 이 부분만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 보면 현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선교사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역 현장은 인원 동원 역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교회의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팀에 오면 교회 가면 사람 불러와라. 그리고 몇몇 교회를 불러와서 모여라. 사람 모이게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단기 선교를 우리가 가서 하지만 현지 교회들은 사실은 나눠주는 즐거움도 있고 받는 즐거움도 있고 선물도 받고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우리는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기 선교 여행이 한국 교회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팔은 이제 우기 검기가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방학할 때가 있는데 방학할 때 와야지 사실은 단기 선교가 의미가 있는데 수업 중에 와요. 그 수업 중에 저도 지금 학교를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수업 중에 단기 팀이 와가지고 그럼 그날 하루는 그날 수입이 완전히 다
거기서 2박 3일 있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수업 못 합니다. 이게 그 지역 문교 교육부의 인정을 받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있으니까 야 이번에 이 3일 동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수업 이렇게 다 캔슬하고 하자. 그분이하고 제가 학교 디렉터니까 그냥 뭐 오케이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면 애들 수업을 못 하는데 여기 학교 단기 선교를 지원했던 발표했던 목사님 그분도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네팔 학교는 10학년이 넘으면 SLC라고 하는 스쿨 리빙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10학년 아이들은 프로그램에 못 참석해요.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옆에서는 막 애들이 막 놀고 막 난리 쳤는데 여긴 애들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학교가 운영이 학교 수업이 있는 기간에는 단기 선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교회 단기 통과 거기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교회가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한국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중심에 들어서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 또한 발전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아까 우리 김윤용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팔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연극 악보 만들어가지고 연극 다 합니다. 옷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해요. 근데 선교사들은 항상 검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예수 마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와서 보긴 하는데 또 이렇게 네팔말로 번역을 해서 주잖아요. 해요. 열심히 외워가지고 와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그냥 앞으로 하지 마라 이거. 그냥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네팔말로 설교하는 건 어려우니까 설교는 내가 안 되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와서 재밌게 놀아라. 그게 이제 제가 왜냐면 네팔의 아이들은 소수잖아요. 크리스찬들 소수니까 자존감 세워주고 자존감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세워주면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데 CCC에서 어떤 단기팀이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강의 한번 해주세요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는 준비를 대단히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선교사님 와서 놀고만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기 선교냐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준비하셔서 네팔어 설교도 좀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갖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 네트워킹 선교단체나 한국교회가 네트워킹 통해서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선교사는 현지 사역 현장의 필요에 대해 거의 상이한 바. 선교사는 네팔 교회가 뭘 필요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나눠요. 그러니까 네팔 교회는 선교사가 그냥 하자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요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선교사들의 답변을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좋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제가 이제 활용 가능한 방안 해가지고 이제 요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이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메뉴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역할 분담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긴 한데 현지 교회들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의 팀들이 준비한 만큼을 네팔의 현지 청년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까 태국에도 청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와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차라리 새로운 것들을 현지 교회와 더불어 연합해서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연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사전교육과 후속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에다가
노래를 번역시킨다든지 현지 말로 노래를 번역시킨다든지 음악을 만들고 연극을 한다 그러면 연극 대본을 줘가지고 연극 대본을 네팔 말로 녹음을 하고 한국 팀은 와가지고 그냥 인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말은 네팔 말로 번역한 걸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사실 이건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역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만 농번기보다는 번기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선교사 협의회 교회 사역 분과 안에 단기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 선교에 대한 정보와 협력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교회, 학교 뭐 이런 그 파트에서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의 핵심은요, 연합사역이에요. 지금 이거를 굉장히 네팔 교회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또 한국 교회들은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의료 선교는 조금 다른데, 의료 선교는 전장 전문의들이 와서 하는 사역이라, 이거는 이제 그 NMC라고 있습니다. 네팔에. 그 네팔 메디컬 카운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체하고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팩트 네팔이라고 하는 네팔 의료법인이 있는데 그 의료법인하고 제가 7년을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한국의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하고 방동 경희대 병원하고 이 팩트 네팔하고 MOU를 했고요. 그러면서 방동 경희대 병원에서 NICU 그 어린이 소아 중환자들을 위해서 그 인큐베이터 10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다 알거든요. 지금 우리 네팔 팩트 네팔이라고 하는 단체가 다 알고 있고 제가 크리스찬이고 뭐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다니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한국에 초청받아서 몇 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우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단기팀이 오면 의사들한테 제가 꼭 부탁을 해요. 렉처 프로그램을 꼭 합시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이 뭘 배우고 듣고 싶어 하는지를 주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시는 그 단기팀 의사들한테 정보를 줘요.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 프로그램 안에 렉처 프로그램을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호텔에서 뭐 의사들이니까 돈은 있잖아요. 본인들이 다 내고 와서 모든 그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거는 이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하세요. 통역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의학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앞에 사회하고 인도하고 난 뒤면 이제 영어로 와서 강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로 다 강의하고 네팔 의사들 다 영어 합니다. 한국 의사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다 듣고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설명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단기팀들이 그냥 와서 의료 캠프를 합니다. 의료 캠프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부분 안에 보면 현지 의사와 현지 병원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도 단기 프로그램 모바일 의료 진료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리모트 에리아 가서 원청이 수술해주고 중환자들 봐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늘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진료라고 그러죠? 화상 진료. 이게 그 카트만두에 있는 의사가 저기 오지에 있는 데다가 인터넷 해가지고서 거기서 원격 무슨 뭐 진료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는 게 가면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결시켜서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능하면 또 비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 캠프가 한국인들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한국 의사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워킹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할 때는 네팔 의사하고 협진을 하게 돼 있어요. 워킹 비자를 안 받으면 협진을 해야 되는데 한국 의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물론 이걸 받으려면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끝나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모바일 캠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병원하고 연결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현지 의사들과 같이 가서 협진을 하고 모바일 진료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에게 같이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팔 의사들은요, 복음 전하는 의사들 전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활용 가능한 방안,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을 좀 이제 적어놨고요. 단기 선교는 몇 명이 오면 좋겠냐? 한 7, 8명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봉고차 하나 딱 싣고 다니기 딱 좋아서 몇 명이 되고 한 번은 40명이 왔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차 몇 대를 불러가지고 이건 무슨 뭐 사역이 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팀들이 들어오면 등허리에다 앞에다가 온갖 것 이렇게 무슨 뭐 러브넷,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나게 하고 오시는데 그거는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제는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은 뭐야? 근데 7, 8명이 오는 거는 사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등산 가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20명, 30명 우르르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짐 가지고 들어오면 유심히 봅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게 앞으로 우리 선교사 협의회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이제 다른 작업들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고. 진행에 집중을 해서 5분만 쉬었다가